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론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오늘 이제 주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암세포를 굶겨서 죽일 것인가에 대한 이제 기작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체가 어떻게 돼 있나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70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진 남성의 신체에서 저장된 에너지는 탄수화물의 경우는 이제 간과 근육에 대략 300 내지 400g이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로 따지면 1500kcal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6 내지 7kg으로 25,000kcal 정도가 되는데 단백질은 인체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질은 13kg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질은 g당 9kcal를 생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25,000kcal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500에서 12만이면 거의 100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질이 탄수화물보다 거의 8, 90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인체에는. 그래서 보통 사람의 체액 구성과 에너지량 밑에 보시면 글리코겐은 이제 포도당이 결합되면 이제 글리코겐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용 가능한 시간은 대략 0.4일. 하루가 24시간이면 0.4니까 뭐 몇 시간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루 정도만 지나도 거의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은 사용 가능한 시간이 78일이에요. 보통 2달 이상을 쓸 수가 있어요. 지방으로는. 지방의 구조를 간단히 보면은 이제 종류가 인체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성인 물 상태를 지방이 이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물과 기름이 뜨지 않잖아요. 서로 결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에 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 가운데는 이제 중성지방인데 이 바깥에 단백질, 수용성 단백질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 안에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장에서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이 거대한 분자를 만들어요. 크기를 보면 이따만한 이렇게 커다란 이제 지단백, 질과 단백질이 결합된 지단백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혈액 내로 간문맥을 따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 가지고 저장이 된 다음에 간에서 초저밀도 지단백이라는 작은, 좀 더 작은 이런 형태로 된 다음에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중성지방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인체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으로서. 그러면 중성지방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단백질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밀도가 점점 낮아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이제 중성지방이 없어지면 단백질 함량이 더 많아지면서 밀도가 높아지죠. 지질은 밀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크기를 보면은 지름이 나노미터고 밀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름이 커질수록 중성지방이 많아가지고 밀도가 이제 이거 0.95 낮다가 점점 밀도가 높아지는 그림이 이제 숫자가 거꾸로 되어 있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가 들어오면 지방에 저장이 됐다가 그다음에 공복 상태가 되면 뇌에게 신호를 영양소를 공급하고 또 근육에도 영향을 주고 또 간에도 영향을 줘서 간은 다시 또 영양소를 VLDL이나 LDL 상태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영양소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단위에서 보면은 이게 혈관인데요. 혈관에 이제 카일로마이크론, VLDL 이런 것들이 중성지방. 여기 있는 중성지방, 여기 작은 동그라미가 중성지방인데 이 동그라미 중성지방을 계속 공급을 해주면 얘들이 지방을 합성을 해가지고 중성지방 상태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를 해서 세포에게 다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림을 다시 그리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소화관에서 영양소를 받아서 카일로마이크론으로 주면은 간에서 이동을 했다가 지방세포에게
저장을 한 다음에 지방세포에 저장된 영양소가 공복 상태에서 다시 글리세롤과 유리지방산으로 분리가 된 다음에 간으로 가면 간에서 다시 글리세롤과 중성 유리지방산을 결합을 해가지고 초저밀도 VLDL이나 또 LDL 이런 걸로 만들어서 말초 세포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빠지면은 고밀도 지단백으로 변해서 다시 이제 오는 거예요. 이 고밀도 지단백 HDL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HDL은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말초 세포에 돌아다니는 지방산을 이렇게 결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청소 역할을 하니까 HDL이 좋다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또 LDL이 안 좋다. LDL이 안 좋은 이유는 중성지방이 많기 때문에 인체 혈관을 막기 때문에 안 좋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면 케톤체라는 게 있는데 케톤체라는 게 간에서 이제 합성이 돼요. 그러니까 공복 상태에서 이제 밥을 먹었을 때는 소화관에서 간 또 이 지방세포에게 영양소가 공급이 되는데 공복 상태에서는 이제 이 지방세포에서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이동을 하면서 얘들이 다시 케톤체로 변환을 해요. 케톤체라는 걸로 변환을 해서 뇌에게 영양소를 공급을 하는 거죠. 또 신장에서도 케톤체가 만들어져서 영양소가 공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질은 과잉이 되면은 지질과 포도당이 산화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공복 상태에서는 지방세포가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영양소가 과잉이 되면은 인체 내에 있는 혈당하고 지방이 서로 산화 경쟁을 하면서 지방이 먼저 이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방이 산화 효율이 높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계속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고당질 시기를 했을 때는 혈당이 이 정도 이렇게 120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고지방 시기를 같이 하면은 200까지 쉽게 올라간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랜덜 사이클이라고 그래가지고 포도당과 지방이 산화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제 수화관에서 이제 지방세포 또 지방세포에서 근육이나 여러 가지 인체의 말초 세포들에게 영양소를 공급을 하는데 지방산화가 증가를 하게 되면 포도당이 이용을 하는 게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포도당 이용이 감소하니까 혈액 내에서는 혈당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혈당이 되는데 고혈당이 되면은 인체가 또 위험해지니까 그걸 없애려고 인슐린이 또 많이 방출이 돼요. 그러면 고인슐린 혈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인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가 끈끈해지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고혈압이 되는 거고요. 또 심혈관 질환, 비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과 암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식세포는 이게 이제 대식세포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이제 역할은 죽어 있는 세포를 빨리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세포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적혈구죠. 적혈구는 인체 내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세포들 중에 하나인데 빨간 게 이제 적혈구예요. 그래서 적혈구가 이제 레드 블러드 셀이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작은 혈관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작은 혈관을 지나면서 얘들이 형태가 이제 변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둥글둥글 하다가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에서 혈관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적혈구 표면이 조금씩 깎여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깎여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탄력을 잃었을 때, 탄성을 잃게 되면은 이제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식세포가 있는데 적혈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잡아먹고 있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제 적혈구는 이제 잡아먹혀가지고 햄과 글로빈이라는 단백질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햄은 이제 포르피린하고 철로 분해를 해서 이제 철은 다시 재활용을 해요. 그래서 페리틴이라는 단백질 주머니에 들어가게 돼요. 또는 이제 트랜스페린이라는 이제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포장이 된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페리틴은 이제 철은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이제 주머니에 담겨져서 저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페리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렇게 잘 포장이 되는데 페리틴 하나에는 이제 철분이 한 5,000개 정도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면 혈관 속을 순환하는 적혈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뼈에서 골수에서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또 혈액 속을 순환하는 적혈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을 계속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깎여 나가는 거죠. 깎여 나가면서 탄성을 잃고 탄성을 잃었을 때는 이제 비장 같은 데 숨어 있던 대식세포가 얘가 탄성이 잃었군 해서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노화된 적혈구는 이제 대식세포계 또 세막 내피계라고 하는데 대식세포에서 이렇게 잡아먹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멸되는 거 이제 이 대식세포에서 잡아먹혀서 재활용되는데 재활용되지 않고 이제 배설되는 거는 하루에 1mg 정도가 이제 배설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분은 하루에 음식으로부터 보통 10 내지 15mg이 섭취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 내지 15mg 중에 10% 정도만 흡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철분이 부족하다고 햄철을 먹는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왜 위험한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순환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남성 성인의 경우는 총 3.5g 정도 철분이 있고요. 여성은 2.3g 정도 철분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체 내 토탈. 채식인하고 비채식인을 비교를 해보면 혈청의 페리틴을 보면은 비채식인은 월등히 높아요. 그죠? 채식인은 좀 낮은 편이에요. 낮다고 나쁜 게 아니고 철분이 많으면 철은 전이금속이에요. 화학적으로. 전이금속은 쉽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쉽게 말해서 촉매작용을 많이 해서 철분이 과도하게 있으면은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단백질이나 생화학 물질들을 엉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나 당뇨, 암 이런 환자들은 유의하게 철분 수치가 높아요. 이제 그 이유가 그런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질병을 진행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대식세포를 이제 굶겨야 된다. 염증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는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 그 암을 굶겨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굶겨 죽이는 메커니즘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세포는 세 가지 사망 방법이 있어요. 네크로시스, 아포토시스, 아토파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정상세포가 있어서 사망 신호가 왔을 때, 아포토시스는 개시인자들이 있어요. 캐스페이즈라는 이제 단백질들이 있는데 얘들이 이제 신호를 줘가지고 얘들이 일사불란하게 15에서 12개의 조각으로 딱 나눠져요. 그래서 아포토시스 된 세포 덩어리들이 파워사이토시스 해가지고 이 식세포에 의해서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식세포는 이제 대식세포죠. 이게 이제 아포토시스고요. 그다음에 아토파지는 뭐냐면 얘들이 외부에서 영양소를 차단을 시키면 외부에서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세포 내에 있는 쓰레기들을 잡아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포 내에 있는 쓰레기들,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몇 개 안 되지만 실제로는 엄청 많은 거죠. 그죠? 쓰레기들이. 왜냐면 이제 하나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뭐 평균적으로 200~300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개는 수천 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의 상태는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니까 그런 엉겨있는 미토콘드리아나 쓰레기들을 그냥 세포 내에 방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에 이제 먹을 게 많으면 냉장고에 썩어 나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시장을 안 봐온다. 며칠만. 그럼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냉장고에 쌓여있던 쓰레기, 이제 막 썩어가기 이전에 거를 막 먹기 시작하잖아요. 완전히 썩은 건 버리겠지만. 그죠? 그래서 너무 냄새 나는 건 뭐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또 먹을 만한 건 계속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치우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외부에서 에너지를 차단시키면 이제 내부에서 쓰레기들을 잡아먹다가 나중에 이제 세포가 이제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거의 이제 깨끗해진 상태에서 먹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네크로시스라고 하는데 네크로시스는 외부의 신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세포 내 기관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자극에 의해 가지고 얘가 무절제하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방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염증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염증이 거의 없죠. 염증이 없잖아요. 염증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토파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토파지 작동 기구 중에 이제 mTOR라는 이런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칼로리를 제한하거나 이제 성장 인자나 저산소, AMPK, 또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제한을 시키면은 mTOR가 아토파지를 이제 억제를 해요. 반대로 칼로리를 제한하거나 또 이런 걸 이제 차단을 하면은 이제 mTOR가 억제가 되면서 아토파지가 이제 촉진을 하게 되는 거죠. 아미노산과 성장 인자는 mTOR C1을 활성화시켜 아토파지를 억제시켜요. 반면 칼로리 제한과 저산소 AMPK는 mTOR C1을 억제해서 아토파지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단식을 하게 되면은 아토파지가 촉진이 되는데 어떻게 촉진이 되냐면 이제 막 전구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이제 손상된 거대 분자들, 단백질 엉겨인 거, 뭐 또 고장난 미토콘드리아 이런 게 있는데 단식을 하게 되면 막이 형성이 되면서 막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커진 다음에 완전히 이제 둘러싸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게 된 거를 이제 아토파고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토파고솜이 만들어지면 그 옆에 라이소솜이라는 이 세포들을 분해하는 물질 라이소솜이라는 세포 소기관이 같이 결합을 하게 돼요. 여기에는 이제 가수분해 효소들 또 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아토라이소솜이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부서지고 또 엉긴 단백질, 손상된 단백질들이 분해가 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을 해요. 그림을 다시 보면 이제 미토콘드리아나 다른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영양소나 스트레스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아토파지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정상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 이제 부서진 거죠. 또 단백질 엉긴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둘러싸이고 라이소솜은 아까 가스분해 효소나 여러 가지 산
그래서 얘들이 퓨전을 해가지고 얘들을 기본 단위로 잘라낸 다음에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토파지가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을 몇 번씩이나 드렸지만 우리 인체는 50쪽의 세포가 있으면 1000배 이상 많은 세포들을 평생 만들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죽은 세포들이 빨리빨리 이제 쓰레기가 해결이 되거나 또 이제 아직 살아있더라도 기능을 잘 못하는 세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세포 내에. 그런 세포들이 굶으면은 이제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췌장의 베타 세포가 아토파지에 가지고 이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고 당뇨가 예방될 수도 있고요. 뭐 요즘에 많이 연구가 이미 된 게 이제 노화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칼로리를 제한시키면 수명이 늘어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또 심장 근육이 비대해서 경직되는 거.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굶으면은 세포들이 알아서 쓰레기를 잡아먹으니까 내가 무슨 약물을 먹거나 좋은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세포가 자기가 알아서 살려고 쓰레기들을 해치우니까 이제 해결이 된다. 또 크론시병, 내장의 염증 이런 염증들도 사실 이제 제대로 안 돼 있는 세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굶으면은 얘들이 알아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또 단핵구, 단핵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 내에 이제 모노사이트 작은 아주 투명한 구슬 같은 세포들이 혈관 내를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쓰레기들이 있으면은 얘들이 쓰레기 먹고 흥분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헐크가 되는 거죠. 헐크가 돼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제 붓거나 이제 염증을 만드는데 얘들이 이제 그것도 방지를 하고요. 아토파지가 미토콘드리아 손상도 억제를 시켜서 뇌 손상도, 뇌세포 손상도 방지를 하고 또 암세포 생성도 이제 막는다. 또 비만도 억제를 하고 또 간세포 섭리어도 이제 차단을 한다. 쉽게 말해서 이제 만병통치죠. 그런데 이 만병통치는 지금 많이 연구가 돼서 좀 이따 보겠지만 재작년에 그 노벨 그 의학상, 생리의학상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토파질은 기관 단위에서는, 암 생성을 감소시키고요. 또, 신경 기능도 유지시키고 정상적으로. 또, 염증도 억제를 시켜요. 또, 지질, 대사도 개선을 시키고, 또, 에펙트로사이토시스 이것도 개선을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세포 단위에서는 뭐 영양소 플럭추에이션, 영양소 공급을 이렇게 교란시키는 것을 안정화시키고요. 또 여러 가지 유해한 소기관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단백질을 옮기는 것도 제거하고 이제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왜 철분을 과잉 섭취하면 문제가 되냐 이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철분 과잉은 아토파지 과정을 차단을 해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항산화 방어를 해요. 뭐 카탈라제, 클로타치온, 과산화 효소,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이제 차단을 해서 더 문제를 일으키는 걸 이제 차단을 하는데요. 얘들이 이제 역할을 못하면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거나 단백질을 옮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옮긴 단백질들은 이제 아토파지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재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철분이 과잉이 되면은 리포퓨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리포퓨신이라는 물질이 아토파지로 진행하는 걸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아토파즈도 제대로 작동을 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면 암 성장이 촉진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명력이 R 스퀘어가 53.9%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암을 차단하는 가장 첫 번째 접근 방법은 포도당 공급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암 세포 성장하는 거 50% 이상은 차단시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암세포에게 영양소를 주지 않으려다가 정상세포도 죽이면 안 되지 않냐, 영양소가 없어서.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인체는 포도당 말고도 영양소로 지방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지방 산화 기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해요. 또 케톤이라는 것도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데, 이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공급을 하면은 암세포는 지방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굶어 죽고, 그죠? 정상세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이 분해가 되면은 지방산이 만들어져서 아세틸코일A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나중에 이제 아세테이트, 또 부티레이트, 이런 이제 이걸 케톤체라고 하는데, 이런 케톤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단식 과정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식후 상태가 여기 시간이거든요. 가로축은 시간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시간이고 여기서는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 사용량이 시간당 10g 정도를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4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거의 0이 돼요. 이제 음식으로 공급된 게 다 고갈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공급된 거는 이렇게 포도당 농도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렇게 낮아지면서 인체 내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분해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한 16시간, 하루 정도가 지나면 인체 내에 있는 글리코겐 공급도 거의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이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이제 공급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이틀 정도면 거의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틀 정도 지나면은 이제 단계가 여기 이틀이잖아요. 이틀 정도 지나면은 포도당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케톤체가 이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지방이 분해된. 그리고 이제 케톤체가 이제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돼서, 그림을 보면 음식을 섭취할 때는 100%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이 사용이 될 수 있지만, 단식을 하게 되면은 케톤체가 거의 70%, 60% 내지 70%가 이용이 되고 30%만 포도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섭취한 지 대략 5시간이 후면 음식을 통한 포도당 공급은 끝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체는 포도당이 수천 개 이상 연결된 형태인 간 내에 글리코겐이라는 저장고를 열어서 포도당을 공급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포도당 공급은 음식을 통한 포도당 공급이 끝난 후 시작돼서 2시간 후면 피크를 이루고 30시간 후면 글리코겐을 통한 포도당 공급도 고갈이 됩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가 되면은 인체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베타 수산화 부틸산, 케톤체를 이용을 하게 돼요. 장기간 단식에서 뇌는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때 뭐가 이용되냐면 케톤체들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케톤체는 암세포가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아까 이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단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케톤체만 공급이 되고 포도당 공급이 안 되니까 뇌에 있는 암세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식 과정에서 신체에 공급되는 지방의 5분의 2는 간의 케톤체 생성을 위해서 사용되고 하루 내지 100 내지 150g이에요. 단식을 한 지 2, 3일 정도 되면 간에서 만들어내는 포도당은 0이 됩니다. 또 내장 전체에서 생성되는 포도당 양은 하루 80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케톤체를 이용해서 이제 대부분 에너지를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인데요.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한 10일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케톤체가 거의 이제 대부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케톤은 이제 산이기 때문에 산을 혈중으로 만드는데 이제 위험하다. 이제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뇨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케톤 혈증 때문에. 그런데 그런 병적인 케톤 산 혈증은 상당히 수치가 높은 수치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단식을 해도 그 상태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의 경우 단식을 해서 만들어지는 케톤체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식사를 해야지 케톤을 만들 수 있는가? 치료 상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암 치료를 위한 케톤 식이요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식사량을 좀 조절을 해요. 식사량을 조절하기 시작을 하면 식사량에서 포도당이 이렇게 감소를 하면서 반대로 케톤체는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가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상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으려면은 이제 어떻게 먹냐. 여기서 보면은 비율이 지방, 단백질과 탄수화물, 여기 프로테인,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이 로 섭취하는 양하고 그 다음에 지방을 섭취하는 양의 비율을 따지면 4 정도 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식이에서는 탄수화물이 62%, 지방이 6%, 단백질 27% 이렇게 하면은 지방의 비율이 단백질과 탄수화물 이렇게 나누면은 0.07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케톤 식이는 0.07이 아니라 4 정도 되면은 이런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제 약한 환자의 경우는 식사량을 조금씩 줄여요. 그래서 혈당 수치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혈중의 케톤 수치를 올립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톤 식이요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은 혈당이 55 내지 65mg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케톤 체중의 베타 OHB는 4 내지 7mm몰 사이를 유지시킵니다. 이 정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 7만 원 정도 하는데 케톤체 측정하는 게 이제 3,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한 10번 측정하면 3만 원 정도 드는데, 이렇게 되면 대사적 치료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혈관 생성도 억제가 되고 염증도 억제가 되고 암세포도 사멸이 진행된다. 또 이 값들은 정상적인 인체 생리적 범위 안에 있어서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으로 케톤체도 측정할 수 있는데 포도당 공급이 줄어들면 들수록 케톤체는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면서 소변으로는 이제 나오지 않게 되겠죠. 또 인체 내에서 이런 만들어지는 케톤체는 정상 세포에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사멸을 시킵니다. 또 케톤체는 암세포 사멸을 촉진시키는 기능도 있고요. 또 케톤 식이요법은 암 이외에도 신장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치료적 단식을 이틀 내지 3일 하면은 치료 범위 내에서 혈당과 케톤 수치가 변화를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단식이죠. 빨리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음식을 굳이 먹고 싶으면은 이제 케톤 식이요법으로 이런 식으로 지방량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합한 거에 4배 정도 되면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고기를 먹는 케톤 식이요법도 요즘에 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누가 질문하신 대로 뭐 닭가슴살 이용하고 또 뭐 소고기의 지방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케톤 식이요법 책도 지금 몇 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몇 권 사본 적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느낀 거는 몇 가지예요. 첫 번째, 육류에는 성장 호르몬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이제 지방만 잘라서 먹더라도 그런 호르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 이제 호르몬은 특징이 종특이성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세포 합성을 해가지고 세포 내에서 이제 세포 배양을 해서 인슐린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술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돼지 췌장에서 뽑아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돼지를 한 2만 마리 잡으면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이제 인슐린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기에는. 그럴 수 있는 게 호르몬은 종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동물성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 성장 호르몬 같은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축산 고기들은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성장 호르몬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이제 콜레스테롤인데요. 이제 정상적인 세포들은 콜레스테롤이 필요해요. 세포막 사이에 끼어가지고 세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콜레스테롤은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콜레스테롤을 혈액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받아야 돼요. 다른 세포들을 통해 가지고. 그죠? 그런데 동물성 식품은 콜레스테롤이 아주 풍부해요. 그죠? 그러니까 암세포에 먹이를 계속 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화지방이 많잖아요. 그죠? 또 철분이 과잉이에요. 육류는 햄철이기 때문에 햄철이 많이 공급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햄철이 과잉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리포퓨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철분이 과잉되면 리포퓨신이라는 이거 철이잖아요. 철이 리포퓨신을 만들어 가지고 아토파지를 진행하는 걸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에 있는 지방만을 뽑아가지고 만들거나 또는 뭐 그렇기 때문에 맛이 없다. 그래서 장기간 하기가 어려워요. 식물성 케톤 식단이 할 수 있는데요. 뭐 블루베리에 딸기를 넣어가지고 당근을 넣고 견과류가 지방이 많잖아요. 또는 이제 뭐 그 들깨, 그죠? 종실류 이런 걸 넣어가지고 먹으면 훌륭한 이제 케톤 식이가 되는 거죠. 그 맛도 있고 또 장기간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그죠? 육류를 이용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조리 방법도 필요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뭐 심혈관 사망자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암 환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콜레스테롤 수치와 비례를 해요.
또 아까 이거는 나왔던 거고. 또 그래서 보면 일주일간 완전 채식을 한 사람의 혈액 성분을 봤는데요. 보면은 혈액이 pH가 채식 전에는 일주일간 한 건데 완전 채식을 채식 후에는 5.5로 알칼리화 됐어요. 또 단백질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 중성지방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혈당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이건 콜레스테롤이 26% 감소했어요. 그죠? 또 뭐 HDL 좋은 거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LDL은 32%가 감소했고 또 테스토스테론 이게 많으면 이제 전립선암을 촉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47%로 감소했어요. 코티졸 9% 감소하고 또 성장 호르몬이 44배로 증가를 했네요. 이거 이제 21살 여학생인데요. 이거 대사증후군과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또 여성 호르몬 7% 감소하고 끝으로 이제 국립단식원이 설립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거로서 첫 번째 아토파지의 치유 메커니즘이 밝혀졌어요. 고이즈미라는 사람인데 2016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의 주제였죠. 아토파지, 효모에 있는 아토파지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세포학적인 기작을 다 밝혀냈어요. 거의 대부분. 또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세포학적인 메커니즘은 거의 밝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수만 편의 논문들 중에 임상정 단계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전체 인간을 대상으로 한 뭐 단식, 아토파지 연구는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아토파지 연구는 단식은 배제한 채 약물 개발에 집중돼 있어요. 잠깐만 좀 마실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토파지가 단식을 하면 진행이 되는데 단식은 연구가 안 되고 약물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돈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단식은 안전해요. 수많은 사람이 단식을 하다가 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자기가 못 모르고 정말 죽으려고 단식을 한 사람 이외에는. 또 단식 과정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그죠? 특별한 약물을 처방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안전한 공간에서 그죠? 물만 공급을 어느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안전한 단식 과정 진행을 위해서 의료인들이 관찰을 하면서 이제 도와주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약물과 사후 대응적인 치료는 환자와 국가 사이에 큰 부담이 돼요. 그죠? 현재 매년 그 100조 원 정도가 투입되잖아요. 의료비로. 국가 의료보험에서 한 45조. 그죠? 개인이 한 55조. 그래서 한 100조 정도가 지금 매년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죠? 뭐, 의료인들이 연구를 더 많이 한다거나, 그런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4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앞으로 한 1, 20년 지나면은 노인 1명당 이제 아닌 사람 1명 이렇게 이제 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료비의 거의 한 30-40%는 65세 이상부터 쓰인대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의료비 부담은 커지겠죠. 그런데 이런 단식 과정을 통해서 사후가 아니라 사전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게 되면은 암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뭐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들, 또 치매도 예방이 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정기적인 단식은 효과가 크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단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사립 단식은 되게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산림, 숲 같은 데다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식원을 설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 편하게 단식을 해서 아토파지 메커니즘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또 단식은 단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와 영성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또 불경에도 부처님이 49일간 단식을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우연히 단식을 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영성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일주일 단식은 육체를 치유하고 2주일 단식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3주일 단식은 영혼의 병을 치유한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물은 드셨나요? 단식? 글쎄요, 그 성경에 안 나와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드셨을 것 같아요. 미네랄이나 이런 거 안 드시고 물만 드셨을까요? 뭐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그냥 옛날 물을 끓여 마시거나 이런 생수가 아니라 저기겠네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자연수에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죠? 예,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도 많이는 아니고 뭐 한 7, 8일 정도 해본 적도 있는데, 7, 8일이요? 예. 물은 어떤 물 드시나요? 물이요? 그냥 맹물 마셨던 것 같아요. 생수요? 그냥 뭐 수돗물 마셨던 것 같아요. 수돗물이요? 예. 그런데 한 이틀 정도 지나면 배고픈 게 없어져요. 예, 배고픈 게 없고 뭐 기분이 좋아지죠. 상태가 좋아지고 또 이제 단식을 이제 전문적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하고 하면은 이제 효과가 좀 더 빠르겠죠, 아무래도. 네. 단식이요. 네. 의료인의 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단식을 만약에 하려면 네. 개인적인 사정이나 뭐 애들이 있어서 단식원에 못 들어가고 네. 개인적으로 할 거면 무슨 그런 책자나 안내 네. 자세한 어떤 식단이 짜져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단식과 관련해서 그 상당히 많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전. 예. 뭐 장두석 같은 분은 유명하시잖아요. 예. 아, 맞아요. 개그맨 예. 장비서. 예. 아, 개그맨 장두석이 아니라 그냥 네, 잘못 알았나? 하여간에 그 시중에 보면은 단식 책들이 몇 권 있더라고요. 예. 근데 단식하고 아까 케톤식 식단 예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유방암 1기 네. 진단 받고 지금 네. 이제 1년이 다 돼가요. 아, 그래요? 6개월 검진을 했어요. 네. 아니, 2번 검진했는데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단식이 나을까요? 케톤식이 나을까요? 결과는 이제 내일 나올 텐데요. 저는 이제 보통 단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케톤식. 케톤식은 최근에 이제 그 단식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고요. 예. 단식이 제일 예. 최우선이에요. 보통 이제 단식을 뭐 며칠이라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암 환자들 치료하는 거 보면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단식원 같은 거를 뭐 운영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참가를 해서 이제 혈액을 좀 뽑아가지고
연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여건이 안 되니까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단식원을 운영하는 분은 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신앙 차원에서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알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단식만 해서 낫기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분도 많고. 근데 이제 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연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임상적으로 연구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용으로 세포들 내리고 막 이렇게 실험하고 뭐 색소 입히고 뭐 형광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이런 데는 돈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죠. 예, 돈을 지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수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식을 며칠 한 다음에 암을 좀 약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채식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모분이 이제 그 유방암에 걸리신 적이 있었거든요.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 이모께서요? 예. 그래서 이제 죽는다고 이제 걱정돼서 제가 이제 그때도 약간 채식에 미쳐 있을 때였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나를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하소연 하시기에 그 어디로 가시라고 가서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건강하게 막 잘 사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이 저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원리를 알고 접근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대로 진행이 돼요. 특별한 이제 케이스라든지 알지 못하는 요인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질문을 하죠. 보통 단식을 하면 대부분 치유가 되는데 치유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연구를 대규모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호르몬 수치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미네랄 수치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이제 갭정션 같은 데 나오는데 칼슘 수치 같은 게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칼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세포 내 대사를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뼈에 있는 칼슘이 혈액 속으로 오고, 혈액에 있는 게 이제 세포 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혈액과 세포 내는 칼슘 농도가 10,000분의 1 내지 100,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내는 칼슘 농도가 엄청 낮아요. 혈액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인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임상을 통하고 또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통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암 성장에 누가 얼만큼 영향을 주나를 수치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그런 실험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드릴 수 있다면은 이제 식사량을 줄이는 거 중요하고요. 또 케톤 시기가 4대 1인데 그렇게까지가 하기 어렵다면은 이제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게 이제 하면 좋겠죠. 식사량을 줄이려는 거는요. 제가 평상시 먹는 한 끼 식사에서 네. 반으로 줄이는 거 어떻게? 아, 그러세요? 한 끼 식사하세요? 아니요. 세 끼 먹는데요. 네. 한 끼 식사를 기본 요즘에 먹느냐? 아, 네. 어느 정도 줄여야 될지. 그 쥐를 가지고 한 실험에 의하면은 3분의 1 이상 칼로리를 줄여야지 암 제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배고파도 참고요. 사람은 움직이는데 에너지를 꼭 음식으로만 공급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포 실험에 의하면 20% 정도는 빛에 의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대요. 예. 실험을 오늘 가져야 되는데 단식을 하게 되면요. 거의 에너지 소모를 많이 안 해야겠어요. 단식을 하게 되면요. 네, 아, 그렇죠. 운동하다가도 요가를 했다면 요가는 안 하고. 아, 요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네. 힘이 들 것 같은 단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막상 해보시면은, 몸이 가벼워져요.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한 열흘 단식을 했는데 여전히 뭐 택배 배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일상생활이 가능하세요? 예, 아니 그분이 음식이 아니라 뭐 물품을 배달을 해요. 멀쩡하게 한 열흘 됐는데도. 또 어떤 분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뭐 한 40일 정도 단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이 한 말은 40일 단식했는데 그래도 몸에서 노폐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부담이 나와요?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몸에서 그 많은 게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은 경험이 있는 분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저도 단식을 일주일 하다가 실패한 이유가 한 일주일 하다가 목욕탕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이제 예, 현기증이 나서 다칠 뻔했어요. 그래서 약간 놀래가지고 그때 이제 중단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국가에서 좀 안전하게 의료인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맥박도 좀 재가면서 이렇게 좀 검진을 해주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심을 하고 안전하게 단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임상적으로. 예, 좀 많이 안타깝죠. 아직 이런 게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오이즘이라는 사람도 그동안 아토파지가 많이 연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실질적인 단계에서 연구가 아직 안 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이제 논문을 찾다 보니까 2014년도에 한국에서 또 어떤 사람이 아토파제 치유 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이제 학술지에 하나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인체를 대상으로 한 이제 임상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쉽지는 않다.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과학 연구는 이런 돈이 되는 데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연구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데는 이제 공공보건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가. 그죠? 예.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선생님, 그 회복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식이요? 아, 저는 그 아주 그냥 몇십 년 전에 어렸을 때 그냥 잘 모르고 했을 때라 가지고 그냥 뭐 보통 이제 단식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먹는 양,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00을 먹었다. 그럼 그 다음 날은 50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50의 절반이 25를 먹고 이런 식으로 절반씩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회복식을 할 때도 절반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한 번에 끝낸 게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뭐 하루 이틀 단식하는 사람은 그냥 바로 끊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오래간들은 서서히 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식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일이다. 그러면 이제 준비 기간도 20일, 회복 시간도 20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안정적이죠. 중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식에 실패하는 이유가 이제 보식을 할 때 막 라면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폭식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이 실패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쪽으로. 예.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네.